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설 연휴 즐겁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설 연휴 전에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연휴가 긴 만큼 문을 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악재들이 다 지나가고 우리 증시에는 좋은 것만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였는데 설 연휴 잘 보내셨던 분들, 뉴스 보고 깜짝 놀라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여파가 일단 개장을 하면서 우리 증시에 바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딥시크발 앞으로 이 충격이 어디까지 가게 될지 또 시장의 움직임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모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선생님 우리가 방송하면서 다음 주는 연휴가 길고 금요일만 방송을 하니까 뭐 할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잖아요. 할 얘기 많아. 할 얘기가 어마무시합니다. 우리가 일단 지난주에 일단 수익 난 건 챙기고 연휴 이후에 어떤 상황이 나타날지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적중했어요 선생님. 그게 이제 싸움의 직관 같아. 길잖아. 그리고 무슨 일이 날지 몰라. 그럴 때는 우리가 그래서 엔비디아, 테슬라 다 팔아갖고 현금 만들어 놓으라. 급등한 서학 투자자들이 이게 묘하게 그 찝찝함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 직관 찝찝함이라는 건 그냥 여러분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오래 싸우다 보면 그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우주의 기운, 뭐 직관, 데이터 베이시스 뭐 이런 것들이 종합돼 갖고 여기서 뭔가 이게 아닐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데이터는 모르겠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딥시크야. 그지? 맞아요. 그때 엔비디아가 고점에서 부러뜨릴 만한 어떤 상황이 오면 이라고 하셔서 제가 어떤 상황인데요. 그건 모르지. 근데 지금 이게 마냥 올라가지 않아. 그게 분명히 어디선가 나올 거야. 뭐 반 엔비디아 진영이든 근데 그치. 어떻게 말하면 딥시크도 반 엔비디아 진영이에요. 반미 진영. 그렇죠. 그 중국계 그 공격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주말에 그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네. 거기에 대한 반대 논리도 무지 생겼어. 그 속임력이다. 하방 공격하기 위해서 뭐 엔비디아 많이 고사양 쓰면서 지네들 속였다 등등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달간 영향을 미칠 것 같아. 한 달간. 3월 달까지. 3월 달까지 보는 거는 지정학적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첨단 금융 전쟁이나 첨단 반도체 전쟁을 이제 AI에서 걸었다는 얘기야. 중국이 딥시크로 엔비디아 딥시크. 이게 지정학적인 걸로 같이 겹쳐서 가면 이건 망하는 거야. 그게 이제 3월 달이야.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테슬라도 하지 마라. 단 하나 하자고 한 거가 있었어. 애플. 이거는 260불에서 220불까지 빠졌으니까 네. 오히려 반대 에너지가 나오나 보겠다 했더니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 방송을 듣고서 사신 분은 245불에서 250불 사이에서는 챙기고 나오십시오. 이것도 추세가 아닌 것 같아. 이번에 또 테슬라, 그러니까 내 생각은 테슬라 이렇게 좋은데 왜 또 테슬라도 네. 엔비디아발 딥시크가 테슬라에도 또 나올 것 같아. 이것도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머스크가 적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이 사람이 뭔가 자기의 이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제 누구를 공격하냐면 연방 공무원들, 이제 그 도직, 효율부에서 이제 그 사람들 잘라 이게 공격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면 그쪽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면 머스크 리스크가 어디서 나올까? 그러니까 머스크도 이런 생각이 들어. 하루에 10에서 20% 빠지는 날, 하루에. 그때 뭐 때문에 머스크 빠졌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대응 이러지 말자고. 우리는 450불 팔고 이제 370불에서는 지지하면서 계속 대반등은 줘요. 네. 실적이 쇼크 나왔는데 요번에 뭘 약을 팔았냐면 6월 달에 로봇 택시 나온다고 그래. 나는 그게 진짜인지 뻥인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것 덕분에 우리는 로봇주, 우리나라 테슬라보다 우리나라 로봇주, 그다음에 자율자동차 이거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리고 테슬라는
갑자기 엔비디아발 딥시크 같이 테슬라의 이 중국 공장에 있는 거가 나는 항상 찝찝해. 네. 그리고 애플도 요번에 245불, 250불 팔자는 거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놓고 보았을 때 실적이 나빠.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이나 이쪽은 마이너스야.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전기차 부분이나 매출단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줄어. 이거를 스타링크라든지 로봇 옵티머스, 그 다음에 또 스타렉스, 스타게이트 네네. 이쪽이 플러스가 되는데 이거는 실적단이 뒷받침 안 되는 모멘텀이야. 그러니까 이 회사는 실적은 전기차가 일단 그러면 2차 전지나 이 중국 부분이 마이너스가 일단 멈춰야 되는데 이게 계속 확산될 것 같거든. 그리고 엔비디아발 딥시크 쇼크는 이거를 대응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 대반등한다는 논리에 빠져서 뭔가 계속 떠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한번 이러한 적에도 GPU 그걸 써서 고사양이 하는 것만큼의 에너지를 줬다는 얘기는 이거는 어떻든 간에 그 뭐라 그럴까 싸움판이 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SK 하이닉스한테 물을래. 엔비디아하고 엔비디아는 고점에서 24% 정도 빠졌어. 네. 그래서 요번에 SK 하이닉스가 고점이 22만 7천이니까 24%를 빼봤어. 17만 원이야. 근데 오늘은 20만 원 깨니까 계속 돌리는데 20만 원을 지지하면서 20만 원에서 버틸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서 또 추가 10% 빠질 때는 오히려 그때 살래.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엔비디아가 여기서 한 번 더 부러져야 돼. 그러면 엔비디아가 최악의 경우 100불 근처까지 빠지는 거야. 그럼 이것도 충격파거든. 그래서 이렇게 볼래. 여기다가 엔비디아 SK 하이닉스를 Y축에다가 매일 종가를 넣어. 네. 여기다가는 딥시크의 우리나라 GRT인가? 그 다음에 저장 동팡. 요 주가를 놀래. 네. 오늘 GRK. GRT. 그 딥시크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 회사. GRK. 아니야. GRK야. GRK 아니에요? GRK. 그리고 MK전자.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 친 거에 GRT. GRT. K가 아니라 T구나. GRT. 저장 동팡이 오늘 갭 상한가 쳤어. 네. 우리가 주말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 세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ETF 중심으로 다 한번 둘렀어. 뭐 방산이 됐든 우주항공이 됐든 잘 나가는 플러스가 하나 자산운용이 운영하거든. 네. 그래서 그쪽 관련된 종목, 그 다음에 또 삼성그룹 ETF, 코덱스 삼성그룹 이런 걸 다 돌려갖고 딥시크에서는 저장동팡, 그 다음에 오늘은 GRT 이게 갭 상한가 친 거야. 그럼 이게 연속 갭 상한가 쳐봐.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쪽이 올랐다 두들겨 맞아야 돼. 이거를 요 에너지 갖고 보고 이게 이제 로봇, AI 이거를 얼마나 더 끌고 가나 이거를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시장은 여전히 우리가 얘기한 대로 중소형주의 종목장인데 에너지가 이제는 엔비디아발 관련된 종목들은 좀 마탱해 가고 고개 반대파 에너지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나 딥시크 관련된 수혜주들 중심으로 한번 5일 단위씩 끊어갖고 한번 싸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일단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니까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하락한지 SK하이닉스를 보고 판단을 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치?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오늘 삼성전자가 HBM3였나? 그거를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뭐 하락폭이 SK하이닉스보다는 적지만 2%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엔비디아의 그 잭슨 왕은 삼성전자를 갖고 노는 것 같아.
그리고 오히려 나는 삼성전자는 2월 5일 이재용 회장 그 법률 그거 볼래. 그리고 지금 뭐 52,000원인데 뭐 최하경우 SK하이닉스가 17, 18만 원 빠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이 있으니까 그냥 5만 원 지지할 것 같아. 자사주 매입이 지금까지 83%인가까지 완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5만 원 지지할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삼성 ETF 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거버넌스의 삼성생명, 삼성화재. 오늘 삼성화재가 증시 밸류업을 50% 늘리겠다 해서 오늘 장중에 11%나 급등했어. 우리가 바닥 들어왔습니다 했던 자리에서 아주 큰 돈으로 배팅할 수 있는 거는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생명은 9%, 삼성화재는 11%. 일단 삼성화재는 또 43만 원부터 때리겠습니다. 삼성생명은 공식적으로 11만 원 오면 때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의 트리거는 2월 5일 날 이재용 회장의 거버넌스 법률 이게 이제 나는 다음 타자가 바이오 에피스 같아. 네. 이게 우리 이재용 회장 관련해서 이 삼성그룹 거버넌스 조금 이따가 나눠보고 딥시크 관련돼서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좀 진단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스님 일단 매도 이후에 지금 지켜보는 거 아직 안 사. 는 그러니까 요번에 14만 원과 22만 7천 원 딱 반이 18만 원이에요. 121전. 네. 그러니까 18만 5천 원, 5천 원 단위를 끊어서 20% 살래. 이거를 한 달 볼래. 한 달. 네. 그러면서 실제는 GRT가 얼마만큼 갭 상한가를 계속 치는지. 그래서 오늘은 GRT가 안 사지니까 오히려 제주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자꾸 가면 URT인가? 또 그쪽 관련된 네. 종목이 있어요. 제주 반도체랑 유라클. 유라클. 유라클을 할래. 이게 이제 그쪽 관련된 AI 저궤도 서버에 납품하는 회사들. 네. 여기에는 뭐 칩셋 미디어나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칩셋 미디어는 오늘 윗꼬리가 왕창 달렸어. 이미 올랐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로. 그래서 21,000원대 100% 매도해갖고 오히려 제주 반도체, 유라클 이런 걸로 GRT는 안 사지니까. 그리고 이거를 이미 확보하신 분은 오늘 상따하신 분은 월요일 화요일 날 윗꼬리 달리는 거가 중요해. 윗꼬리 달리고 다음 N자로 가는데 이거는 저장 동팡이라는 중앙 투자자의 대표되는 종목 갖고 비교해 가면서 같이 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 엔비디아가 빠졌다 대반도다 다시 빠져야 돼. 그래야 이 종목이 가려면 딥시크 관련주가 가려면 그렇지. 에너지가 더 그러면 3,000원짜리가 6,000원까지 그냥 한 달 만에 그냥 바로 가버리는. 그러면 엔비디아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엔비디아는 여기서 10%가 더 빠졌다는 얘기야. 일단 고점에서 30% 정도 빠지면 딥시크 쇼크는 일단은 엔비디아 발로는 멈출 것 같아. 100%는 깨진 않을 것 같아. 그런데 90불이 8월 5일이었고 9월달 저점이 100이었어. 네. 아유 왜 이렇게 기침이냐. 그런데 요번에 117불까지 빠졌거든. 그래서 이제는 130불이 저항이 될 것 같아. 그래서 110불과 130불에서 멈추면 다행인데 이게 A, B, C가 남을 수도 있잖아. 이 C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 갖고 보는데 그거를 저장 동팡이나 그 다음에 GRT의 상승 속도, SK 하이닉스의 하락 속도 이런 거 갖고 볼래. 오늘 1조를 때렸는데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때린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계속 숏으로 계속 걸리면 안 된단 말이지. 네. 그거 갖고 보겠습니다. GRT는 AI 서버 제조 메이저 회사인 남조정보에 AI 고성능 서버를 공급을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전에 수주 계약을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을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좀 상한가로 가게 된 것 같고요. 선생님 그러면 MK전자는 어떨까요? GRT랑 간접적인 공급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인데 MK전자는 그런 부분으로는 건드리지 않아요? 이것도 오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GRT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MK전자도 그래 보면 엄청 빠졌다가 지금 대반등 시도에서 갭 상한가에 그
재료가 포함되는데 이 거래량이 그러니까 이것도 GRT보다 못할 것 같아. 어차피 만약에 상한가 따라가기를 한다면 이거는 GRT가 더 낫다. 나는 안 따라갈래. MK전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매출과 실적단인데 이쪽 섹터는 매출하고 실적단이 나쁘지는 않아. 그런데 얘는 당기 순이익을 전무한 작년에 적자를 매긴 회사야. GRT 보면 매출단하고 요게 차이가 커. 근데 얘는 11,000원이고 얘는 지금 보면 오늘 상한가 쪄도 4,000원인데 매출단이나 영업이익은 GRT가 더 좋아. GRT가 매출단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8,400억에 영업이익이 1,400억이야. 그러니까 이게 단 하나 그동안 소외됐던 게 중국 기업이거든. 대주주가 중국. 요 차이인데 이게 이제 중앙 투자자 이제부터 미국 죽고 중국의 예를 들어서 딥시크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요새 그동안에 미국 온이었잖아. 네. 그런데 이제는 미국 피하고 유럽이 막 급등해. 그러니까 소외된 거 찾는 그런 느낌들이야. 그러니까 이 중앙 투자자들의 모멘텀에 끌게 딥시크가 한 축을 담당할 것 같아. 엔비디아 5에 공격하는데 우리는 딥시크로 방어한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큰 그림의 중국 공산당의 전략일 수 있거든. 이게 앞으로 한 달, 이게 3월 달에 또 지정학적 부분까지 확산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칩셋 미디어 말씀하셨는데 칩셋 미디어가 중국발 매출이 60% 정도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지금 위치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아니 18,500원 할래. 조정을 받는다면? 아니 봐봐. 우리가 항상 기준이 있잖아. 네. 뿌려갖고 칩셋 미디어는 이미 AD 테크놀로지 같이 봐봐. 오. 왕창 급등했어. 이미 한 단계가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121선이 얼마냐면 15,000원이야. 여기까지 빠지지 않고 21선 17,000원. 이거는 고점에서 한 10에서 20% 조정하면 이런 것들은 누릴먹다 할래. 그러니까 칩셋 미디어, AD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이미 분출한 거는 쉬고 이쪽에서 아직까지 못 간 것들을 찾는 게 그게 제주 반도체나 유라클이나 그 다음에 또 GRT 이런 것들을 할래. 그러니까 GRT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갭상한가면 이미 놓쳤다 생각하시고 올렸다 윗골이 반드시 달려갖고 밑에서 지지하면 그거 다음 파동이 더 클 것 같아서 그런 트레이딩 감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납품으로 들어가는 한미 반도체, 뭐 그런 종목들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건 더 조정하겠지. 더 하락을 할 거라고. 그럼 SK하이닉스 따라가기. SK하이닉스가 멈춰야 돼. 그러니까 HPSP라든지 H발, HBM 관련주는 엔비디아발 이거는 같이 엔비디아가 어디 엔비디아 여기서 10% 더 빠져. 그러면 그런 것들은 20% 빠진다. 응? 그러니까 그동안에 소부장주 중에 HBM 관련된 종목으로 급등한 것들은 한 달간 조정한다고 봐야겠지. 같은 소부장 내에서도 하지 마와 할 거를 구분해야겠지. 그럼 선생님 그 종목들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끊어야 되나요? 이미 오늘 끊었어야지. 그리고 여기서 10에서 20% 빠지면 또 견디셔야겠지. 그러면 지금 저가 매수라던가 이렇게 내가 조금 살려고 했는데 가격이 높아서 안 샀어 하시는 분들은 딥시크발 충격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다 확인해 보고 어디까지 한 달 보자고. 딱 한 달. 한 달은 그 약발이 있을 것 같아. 한 달. 그러니까 2월 달이 이제 그쪽 기업들 실적들 막 나오는 달이거든. 네. 그리고 이쪽이 또 미국 시장도 보시면 이제 주요 기업들이 실적에서 이제 요새 막 나오잖아. 그러니까 2월은 실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HPSP는 다시 34,000원까지 갔거든. 27,000원에서 25,000원만 할래 또.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는 10,000원 깨면 할래. 요번에
칩셋 미디어는 17,000원과 15,000원 사이 오면 할래.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을 대비는 해야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AI 반도체라든지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오히려 딥시크 관련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찾는 게 중국의 그 딥시크 지분 투자한 거거나 네. 아니면 그쪽에 간단히 해서 AI 서버라든지 이런 거를 그 흔적이 있는 기업들 찾아다니잖아. 그런 것들 중에 지금 NK전자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GRT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제주반도체도 저가사양 요 부분 이런 것들은 오히려 차별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에 오히려 한 달간은 집중하겠습니다. 관련주로 제주반도체, 유라클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님 그러면 이번에 오늘 시장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도 상승을 해요. 그쪽도 약을 파는 애들이 있어. 네이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카카오도 할 수 있죠. 카카오도? 왜냐면 카카오톡 이런 거 정보 다 수집해가서 하면 되지 근데 않을까? 카카오는 우리가 역발성 전략으로 35,000원과 37,000원 매수하자 그랬어. 전번에 고점이 47,000원이야. 네. 이번에 45,000원까지 그거 약발로 가나 볼래. 그러면 트레이딩으로 그때 팔고 4만원대 이상은 권하지 않아. 4만원대 이상에서는 뭐 10%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네이버도 이거 17, 18만원대 하셨어야지. 22만원대는 자꾸 파는 놈들이 있어. ETF 쪽에서. 그러니까 네이버도 그쪽입니다 꼬시는데 오히려 나는 그거 팔아먹는 것 같아. 최근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루닛을 팔아먹어. 네. 7만원대. 우리가 이제 이쪽은 그 사모펀드들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해서 파도 루닛 거기서 그게 4만원대였거든. 네. 근데 7만원대에는 루닛도 팔아먹더라. 대주주나 이쪽 그런데 우리가 이제 루닛 팔아서 간 게 고영이었거든. 근데 고영도 따블이 났어. 그래서 고영도 이제 안 하고 밑에 단에 이제 로봇주에서는 부품단. 그래서 오늘 아지네스텍이나 32THK가 그 징글징글한 게 움직이기 시작해. 그래서 키 맞추기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로봇주 하면 1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발동 걸었고 LG는 로보틱스가 발동 걸었어. 네. 그거는 내가 25만원대에서 30만원 가더라도 안 하고 밑에 단에 의료용 로봇의 고용이나 이런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사이에 고용이 더블 간 거야.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이제 나쁜 저가상 그러니까 휴림 로봇 그 다음에 아지네스텍이라든지 32THK라든지 에브리봇이라든지 이게 아직까지 징글징글한 로봇주의 후발주들이야. 이런 것들 키 맞추기가 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키 맞추기 로봇들은 언제까지 진짜 뻥인지 진짜 가는지 그 6월달 로보택시 이 끌개가 있으니까 요거와 이게 끌개 가는 거는 현대차 기아를 안 빼면서 또 자율자동차 부품단도 움직일 수 있거든. 그거는 뭐 수어 소프트 테크라든지 현대오토 에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자동차 부품단 종목도 이거 갖고 좀 2, 3월 달은 좀 볼래. 이것도 트레이딩 감각이고 주도주 감각은 아닌 것 같아. 알겠습니다. 자, 손님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LG전자, 그러니까 애플이 엔비디아 악재 반응에서 올랐듯이 LG전자도 LMM에서 일반 가전의 AI 가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애플발 반사수혜처럼 LG그룹주에서도 뭔가가 AI 서버 관련해서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LG 이노텍 어떨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근데 그쪽은 그 간단해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이 움직여야 돼. 애플이 나는 팔으라고 그러잖아. 그럼 LG이노텍은 14만원 오케이. 16만원 17만원 매도. 그러니까 그 트레이딩 그리고 LG전자도 지금 가장 큰 악재가 있어. 또 미국이 가전제품 딴지 걸면서 그쪽에 뭐 상무부 장관인가 그 동맹인데 우리가 미국이 희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키를 잡는 게 가전제품을 떠들잖아. 그럼 가전제품 하면 LG그룹 아니야, LG전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트럼프 정부 때 투자 전략은 롱숏을 구분해야 돼. 같은 소부장이나 같은 IT에도 이건 할 거, 이거는 하지 말 거. 어느 위치에서 애매한 거는 하지 않을래. 그래서 네이버 22만원대 안 하듯이 LG전자도 나는 갖고 있으면 오히려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로봇에서 휴림 로봇이나 에브리봇이나 못 간 것들을 이동할래. 그러니까 LG그룹 계열사 중에 가장 못 간 게 엔젤 로봇이야.
그러니까 로보티즈, 로보스타는 제법 많이 갔어. 그래서 이런 것들에 키 맞추기 전략으로 하는 게 낫고, 애플이 고점 뚫으면 LG 이노텍 간다고 보는데, 오히려 LG 이노텍은 그냥 하단 상단에 10% 20%의 박스로 보겠고, 그거 하느니 할 게 너무 많아. 지금은 갖다 해서 제2의 고용 찾고 제2의 ES 한중 NCS라든지 오늘 신성 SD8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70%씩 가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바닥권에 있는 것들 찾을래. 응? 로봇주에서 우주항공주에서 뭐 재건주에서 원전주에서 아직 못 간 것들 이런 것들 찾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AI 서버 관련해서 삼성 전기는 어때요? 삼성 전기도 네. 기본적으로 대형주는 안 할래. 삼성 전기 오늘 움직였는데. 움직여. 아니 그러니까 갖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 하느니 아까 얘기한 유라클이나 제주반도체 할래. 삼성전기도 보면 네. 봐봐. 바닥이 11만 원이야. 이때 하지 않았으면 안 할래. 고점이 얼마냐면 16만 원, 17만 원이야. 지금 14만 원이야. 13만 원, 13만 원. 그러면 요거 10% 뛰기 하실 분들은 하세요. 근데 요거 10% 갈 때 다른 것들은 30, 50 갈 것들이 더 허다할 것 같으니까. 오히려 한중 NCS 이 저장장치 종목이 2만 5천 원과 7천 원까지 오히려 조종하면 이런 것들을 할래. 오히려. 그러니까 요번 시장은 3월 달까지 대표되는 갖다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의 그 대표 대장주들 있잖아. 그런 거는 52주 최저가에 들어온 거 말래. 그러면 삼성물산 들어왔고 삼성 SDS 들어왔어. 그런 것들은 해도 삼성전기는 안 할래. 바닥에서 이미 한 20% 이상 올랐으니까 이 시가상위 종목도 20%는 큰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10% 남은 거 갖고 승부가 오느니 아직까지 바닥 끼고 있는 것 중에 30, 50 줄 거 중소형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삼성전기 하느니 오히려 한중 NCS 조정하거나 아니면 요새 우리가 강조하는 포스코 DX라든지 CIS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음 이런 것들은 성공하면 또 제2의 고용 가치 되는 거거든. 이런 것들을 할래. 오히려. 포스코 DX는 2차 전지가 가야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포스코 DX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라는 에너지가 있어. 로봇 스마트 팩토리. 지금 현대차가 간단히 얘기해서 미국 공장은 옵티머스나 산업 로봇으로 만들겠다. 노조하고의 이관계가 어느 정도 그동안 얼마나 치가 떨어졌으면 이런 전략을 갈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산업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가 한 축을 이룰 것 같거든. 미국 들어와 공장 지을 때 그럴 때 나는 오히려 포스코 DX가 더 나을 것 같아. 그리고 2차 전지는 삼성 SDI나 그 다음에 또 에코프로 갖고 보는데 네. 나는 이번에 보조금 안 준다고 그러고 막 해. 전기차 관련해서 보조금은 삭감될 예정이다. 아니 그런데 이제 거의 또 바닥은 들어오는 것 같아. 근데 이것도 트레이딩. 이번에 5만 5천 원대 에코프로가 들어오면 또 살래. 그런데 또 6만 5천 원이나 7만 원 팔래. 이게 6개월 전략이라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요새 2차 전지가 이제 더 이상 뭐 나빠질 거 뭐 있겠냐 다 반영됐다 이러는데 나는 3월 달까지는 이게 테슬라가 바닥 들어와야 돼. 근데 사실 테슬라의 악재라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느끼는 딥시크발 공포 같은 것처럼 테슬라를 위협할 만한 그런 상황이 나온 건 아직 없잖아요. 그게 또 나올 것 같으니까. 나는 이거는 비논리적 사고입니다. 적을 너무 만들어. 그리고 중국 카드가 아직 안 나왔어. 나는 요번에 애플도 팔자는 게 파이 공격하고 딥스크 또 공격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반대로 중국의 시진핑이 지금은 트럼프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우리 전면전으로는 가지 말자. 지금 이런 분위기야. 그런데 만약에 대만을 건드리면 이거 전면전이야. 그러니까 이거 확인은 3월에서 5월 사이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테슬라 주가 보면 그냥 이렇게 갈 것 같아. 350, 370은 지지하고 450은 저항이면서 여기 오면 올려. 근데 이 안에서 수렴돼.
그러다가 여기서 한번 퉁 빠지면 이게 300과 320 시나리오, 120 시나리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2차 전지 하는 거야. 이게 될지 아니면 350, 70에서 계속 지지하고 그냥 박스 상단하단에 지그재그만 나올지는 3개월 정도는 지켜봐야겠어. 3개월. 여기에 돈이 지금 같은 장에 여기다 돈 묶이기 싫어. 여기서 팔아갖고 딴 거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테슬라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으로 같이 엮여있는데 트럼프가 추구하는 방향에 우주항공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테슬라가 우주항공의 플러스 부분과 2차 전지의 마이너스 부분으로 인해 갑자기 그렇게 퉁 빠질 만한 상황이 둘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 외에는 없을 텐데. 그치. 그게 대만 리스크 외에는 없어. 그리고 머스크가 잘리는 거야. You are fire로. 그러니까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중국 사극의 그 사마이를 보면 차도 살인계가 있어. 내가 미워 머스크가. 그런데 환경 보면 이 머스크를 잘리기 위한 환경을 다른 사람이 칼을 쓰게 만드는 거야. 거기에서 가장 해픈 게 트럼프하고 시진핑 두 분 외에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칼을 중국 시진핑은 저기 뭐야 중국 공장 폐쇄. 그러면 이게 이제 짱돌 한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트럼프는 그 측근들이 다 머스크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네가 대통령인 것처럼 나서 그런 그게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원경 드라마 봤냐? 원경 드라마는 안 태종의 봤는데 이방원의 역할인데 그 왕비잖아요. 근데 이제 원경 그 민비 원경왕후. 내가 이방원이야. 내 와이프가 더 왕 같아. 그리고 나는 약했을 때 도움을 받았어. 민씨 집안에 붙어갖고 왕이 됐어. 얼마나 누지. 그러니까 그쪽을 다 죽여버리잖아. 권력이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막 가는데 최가 대통령 같아. 그쵸, 좀 그런 게 대통령 최가 대통령 같아. 그리고 막 저질러. 말을 이 사람이 참아야 되는데 막 질러. 나보다 뉴스에 더 많이 나와. 아니 이게 나는 가장 위험한 사인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3월에서 5월달 노출될 것 같아. 그런데 그 사이에 이게 막 질르잖아 이분도. 이게 트럼프하고 머스크는 똑같아. 막 질러 일단은. 그리고 나서 상황 보고 자기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분들이거든. 그런데 갖다 대해서 본인의 전기차 부분은 계속 마이너스야. 말을 저지르는 건 실적 안 나오는 거야. 미래에 화성 가서 자원하겠다, 뭐 보내겠다. 또 애플이 이 덕분에 올라간 거야. 애플하고 스타링크하고 연결해서 뭔가 새로운 무슨 프로젝트를 만들겠다. 6월 달에 이제 로봇택시 하시겠대. 이래서 떨어진 걸 막아줄 뿐이야. 그런데 상단이 점점 내려와. 이게 나는 돈 묶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꼴 날 때나 사겠고 테슬라도 빠져나와서 테슬라 갖고 있느니 우리나라 우주항공이나 자율자동차 하는 게 오히려 수요 소프트테크라든지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뭐 3위 THK라든지 여기서 테슬라가 예를 들어서 370불에서 450불 갔어. 15%야. 10%에 15%. 그런데 그거 덕분에 우리 예를 들어 수요 소프트테크 50%, 현대 오토에버 30% 이럴 수 있잖아. 나는 이쪽으로 올래. 오히려. 그러면 테슬라 관련해서 우리가 테슬라 그쪽에 돈을 묶이는 것보다는 자율주행 관련 쪽으로 봐야 한다. 아니면 우주항공이 우리 설 전에 엄청 올랐어.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든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60, 70%씩 올랐거든. 캔코아 우리 전화사채 투매 나왔을 때 그게 딱 7,800원이라고. 네. 이게 AP 위성도 다 급등했거든. 그런데 여기서 아직 못 간 게 많아. 컨택, 이노스페이스. 아직 못 간 걸로 갈래. 오히려 테슬라 수익률보다 한국 우주가 더 나을 것 같아.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동할래. 그래서 3월 달까지 좀 볼래. 그리고 가장 또 찝찝한 게 이제 환율이 다시 올라. 1,450원까지 올라갔죠. 50원까지는 괜찮아. 그러니 이제 1,400, 7, 80원 뚫으면 이제 난리 날 거야. 그때 난리 나.
그거는 또 3월 달에 우리나라의 그 전국의 변화, 그 다음에 그때쯤 되면 갖다 예를 들어서 중국과 미국이 서로도 눈치 보다가 이제 정면 칼대기 시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래요. 그러니까 지금 매그니피션트 7 중에 가장 그 6개월 코스로 강약했던 게 테슬라야. 다른 것들은 수익률 내기, 엔비디아는 짱돌 맞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고가 저가가 15%야. 대롱대롱 안 빠질 뿐이야. 그리고 뭐 아마존이 됐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그 뭐 애플은 오히려 급락했다가 요번에 10% 정도 올랐고. 그러니까 매그니피션트 7 주가들 뭐 그렇게 좋다고 하지만 거의 3개월, 5개월 코스는 떠올 게 없어. 그냥 박스. 그러니까 한 당에 올려놓고 지그재그 파동만 나. 그러니까 그런데 돈 묶이느니 오히려 우리나라 중소형단에 오히려 저가주들 노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테슬라도 나는 3월 달에 테슬라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지금 제2의 그 엔비디아 딥스크발이 나는 머스크 리스크로 한번 오는지 이거를 최종 확인하려합니다. 이거는 그냥 직관적 사고니까요. 따지지 마세요. 그냥 그 우리 설 전에 테슬라 엔비디아는 팔고 가세요 하는 직관하고 비슷하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본인 고집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싸우다 보면 이게 촉이 이렇게 좀 이렇게 느끼는 게 있잖아. 이게 수익도 안 주고 뭔가 이게 좀 샤한 건 느낌. 룬이 또 7만 원대는 샤하거든. 그러니까 요런 팔아먹는 냄새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오히려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월 달, 3월 달의 장도 지금 떠들지 않는 소외주들. 소외주들 찾는 게 나아. 소외주 찾기 전에 선생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금요일에. 그러면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00% 수익 실현. 비율 매도하자고. 아니 이게 전환사채 하면서 지금 상승률로 보자고. 본인 산단가로 보지 마시고, 얘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 우주항공 보자고. 네. 우주항공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7,800원, 8,000원대 사라고 노래 불렀던 거야. 지금 얘가 얼마야? 거의 15,000원이야. 15,000원에서 뭘 먹을 떡이 있다고 해? 이거는 보유자형이라고. 그래도 미국에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왔겠지. 아니 그게 8,000원대는 몰랐어? 근데 이제 또 방송에서 미국 우주 산업 비즈니스의 최선호주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걸 떠들 때 조심하자고. 양자 컴퓨터 그냥 방송에 이구동성으로, 그러니까 재료가 호재성으로 뉴스 나올 때 오히려 눈에 콧값을 쓰고 세론으로 대응하시라고. 이거 전환사채로 거의 8,000원대나 그 이하 종목 갖고 있는 그 오징어 세력들이 어마무시할 텐데 이런 걸 지금 왜 해? 오히려 이쪽에서는 나는 이노스페이스 남았고, 컨택 남았고, 그 다음에 루미르 남았고, 남은 거 할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안 하시죠? 안 해. 이거는 오히려 누누이 얘기하지만 담보 잡아갖고 딴짓하는 대상 종목이야. 하나그룹에서 최고의 종목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수익률은 재미없을 거야. 그래서 이런 우주항공이나 하나 시스템은요? 하나 시스템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는 기업이야. 오히려 우주 발사체, 지금 하나 시스템을 나는 하나그룹에서는 최선호도 1위로 잡고 있습니다. 하나 오션 팔아갖고 하나 시스템으로 다 가드렸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투자증권. 이제 또 이제 금융권의 거버넌스로 이제 장난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자제분의 에너지를 키우려고 그러면 또 하나투자증권 갖고 이제 볼래요.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두루두루 짚어봤는데 사실 미국이 AI 관련해서 초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타게이트죠. 최대 5천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인데 오픈 AI 그리고 오라클, 소프트뱅크 3사가 합작사를 설립하고 거기에 엔비디아와 MS 협력이 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항마로 갑자기 딥시크가 나타나면서 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기술을 활용했다. 혹은 엔비디아 어느 정도 이제 대중 수출 규제로 막혀있던 부분을 다른 나라를 통해서 중국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확인된다. 뭐 미국이 정보와 자료를 수집한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 가운데 또 미국 당국에서는 딥시크를 사용을 하면 그 정보가 중국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해요. 미국은 안 하나? 하지. 테슬라는 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동선 다 파악하는데, 그거는 그놈이야. 그놈이야. 딥시크 놓치신 분들의 방어 기제야 그냥. 쟤네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싫어요하고 똑같아. 그럼 뭐 누구나 안 하나? 오히려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그 잠깐만 트럼프 정부가 국채 찍어 재정으로 하면 속도 굉장히 빨라. 그렇게 못해. 왜요?